오늘 강의를 위해서 이 책을 가지고 와야 하는데 어제 사적 얘기가 돼서 죄송합니다만은 제 생일이라고. 예. 근데 집에서 집사람이 뭐 생일 잔치하고 상 어릴 수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저 나 길으신데 아버지 오늘 고생 어디 오셨습니까? 그래서 서석동 거기 가서 내가 혼자 어제 여기 왔다가 잊었다가 어제 또 여기 오셨던 그 나이 많이 잡순 그 정청환 씨라고 예. 그분이 아주 저기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집안이시고 그 아들이 지금 국무총리실 정책부장을 해요. 정정환씨는 광주 살았어요? 네? 광주 살았어요? 누가 정환 씨가? 예. 예. 그 여기 그동안에 저 삼국지연이 때는 또 와서 강 들으셨어. 예. 근데 그분이 그저께 돌아가셨어. 예. 예. 그래가지고 야 그제 어쩌고저쩌고 해서 난 정신 못 차렸는데 어제 그분이 저그 천지장애식장에서 예. 빈소가 정해져 있어서 그쪽을 어제 오후에 또 저 그거 하다가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한테 부처님한테 예불 드리고 그러고 그거 갔다가 그러고 이제 또 여기 들렸다 흥기가 오지않아요? 그래서 그냥 집으로 가버렸어. 그 어제 저녁에 실은 이제 오늘 강의 열 것을 못 보고 그전 봤던 가람으로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무시가 킨 게.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또 어제는 내 마음속에 부담스러운 것이 영책이 이제 82살 먹은 아들이 세상에 부모님 앞에서라도 조상님 앞에서라도 감사 인사라도 해야 못하고 집이 엉터져 있으니까 길거리에 서석동 집에 부처님 앞에서 제가 뭘 죄수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떡 하나 하고 과일 좀 사고 그래서 거기다가 차 올리고 그러고 오후에다 그좀 연금 축원을 하고 그래서 돌아가지고 우리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위해 하고 그러고 이제 하다 보니까 찌종이가 내 마음속에 걸린 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갔다 와도 못해도 그런데 집사람한테다가 내 생일인데 조상님한테 진지도 몰라서 썼냐 이 얘기를 내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살짝 가서 어제 전방에 가서 저 떡하고 과일 좀 사고 가서 그래 책을 놨더니 그럼 당신 없는데 내가 대신 차렸는데 형은 또 부담 줄게 그놈만 살짝 싸갖고 그럼 갖고 왔어. 그 오늘 여기서 또 나나 빌 수도 없고 그래서 오후에 내가 책 보다가 필요 없으면 너 혼자 먹든지 아니면 나랑 먹든지 근데 그럼 살고도 또 고팽 치료보다 말이야. 이런 가정을 펼쳤다는 얘기를 말씀드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느낀 것은 그렇게라도 뛰어다니니까 내가 힘이 좀 생기는구나. 내 사명감이 생기는구나. 자신 생기는구나. 그래갖고 또 아침에 집사람 치료해주고 마사지 해보면서 아따 오늘은 얼굴 힘이 빠질 건데 그러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하루 지나는 동안에 느꼈던 것만 해도 세상에 부모님 낳아준 날 가족들이 모아서 새끼들이라도 오락해서 했으면 쓰겠지만 또 다 흩어져 있는 놈도 불러들일 수가 없잖아요. 또 그런다고 해서 오면 모아주면 좋은 것이 아니라 집사람한테 오직 부담스럽습니까? 그 참고 견디면서 지내면서 쓰다 보니까 이런 것이 무엇이냐. 모든 도리도 근본적으로는 한목적적으로 다 좋은 방향으로 합의가 되는 방향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 고정관념 갖고 충이다 효다 무이다 그런 식 사고방식은 이제 넘어야 할 때가 되었구나 한 생각이 그일에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나오는 유학에 관해서도 보니까 최근에 나오는 사학자들이란다 가령 미국 선생에 관한 또 그 성리학에 있어서 이 말고 기론에 관한 내용들 설명을 보니까 대부분이 바로 뭐냐면 민본에서 민주로 돌아가는 합리주의적인 합법적인 능률적인 방법으로 사고방식 바꿔져 가고 있어요. 그런 최근 나온 책들 이제 엄청나거나 뒤집어 놓고 보다가 보니까 이 전반적인 흐름 예를 들면 광주에 있는 저기
알라딘에서 나오는 그 엄청나게 최근 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흐르고 있는 새로 나온 유학책에 대해서 우리 전통 유학자들이 몇 퍼센트다 보느냐 최근 풍토에서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이제 화담사에서 가는 강원체제를 한다거나 공포는 풍토에서도 새로운 시대에 맞는 방향으로 공자님의 다시 말하면 대동 세계적 대동 인류관적 유학으로 가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근데 다시 이어보면 느끼게 된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나온 중국에서 나온 공자님 맹자님 사상은 전부 민본이 아니라 민주다. 민본하고 민주 근본 차이는 뭐냐? 백성들 위원다는 명분을 찾는 데가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과정에 백성을 참여시키냐 안 시키냐 문제예요. 바이더 피플이 아니냐 문제예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 현재 한국 문학이 갖고 있는 성균관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정표는 뭐냐? 바이더 피플이 없는 포더 피플, 오버 피플만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그분들의 공자 맹자 이름을 빌렸을 뿐이지 공자님이 평생 동안 그것을 그 사람들이 참여시켜서 그 사람들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만들라고 했던 취지가 아니단 말이에요. 이런 점에서 보자면 그 잘못하면 너는 저 사람 모시고 있는 뭐냐? 나로 말미암아서 우리 무대인들 선대인들 잘못하다 보면 누가 끼칠까 조심스럽게 말을 함부로 않지만 그러나 어쩌면 근본적인 사상은 뭐냐? 공자님 사상이 바로 예수 사상이고 그것이 석가모니 부처 사상이고 그 뭐냐?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해서 합의를 통해서 이견이 합의돼갖고 이루어진 것이 그것이 공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그 일에 있어서 가톨릭도 기독교도 특히 아르헨틴 출신 프란체스코 교황 되신 후부터서는 바로 무조건 영화만 하는 날 올리자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뭐냐? 화합이라고 했어요. 사랑이고 화합이요. 그 사람 하나 보니까 이대로만 가면 잘만 하면 프란시스코 교황님 보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생각하고 공자 맹자님 생각하고 다시 말하면 민본에서 민주로 바꿔가는 그 사람들 합의를 통해서 개방대체진 대화합 방향으로 한다면 그렇게 말하면 바로 그 새로운 세계 방향이 환히 열리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만 나올 때마다 꼭 주도권 잡아서 왕초가 널 놈들이 영놈 뽑아다 민놈이 한단 말이야. 요 팔을 깨버렸다. 세계 도처가 그렇죠. 예? 세계 도처가 예. 천주님과 불교 부처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헛짓거리를 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를 빌려가지고 지금 뭐라도 밥 쓰는데 그놈들이 저놈들이 하신 것도 누구 이름 빌린 거죠. 그렇게 내 생각에는 선생님이 그런 선생님이 연애들이 지금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죄진놈한테 죄진놈이라고 해야 되거나 죄진님이라고 해야 되겠어. 그래도 님이라고 한번 해보시다. 놈이라고. 양한 문제라고 그렇게 못합니다. 여기는 신성 감사하니까 놈이란 말 쓰지 말고 님이라고 하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좀 돼요. 저는 확 찍어오지 말고 그러다 죽으면 안 죽게 안 다치게 안 아프게 해갖고 참 견디면서 화합하자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 말씀이죠. 그것이 바로 대화합으로 가는 중용 근본 정신이다. 그래서 그 일에 내가 중용강의 끝나면서 낸 결론입니다. 중용이 뭐냐? 거기 가서 화이팅 소리 좀 안 했으면 쓰겠네. 그 화이팅 대신 뭐 화이팅 대신에 똑같은 화이팅 대신에 하모니로 쓰면 쓰겠네. 화이팅 뭐가 확 찔러갖고 나가 취한 거 아니여? 그래도 그러지 말고 우리 조교생이 싸우지 마세요. 그래야 하모니로 가자 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근본입니다. 그래서 지금 평화운동하는 기독교 단체에 내가 가서 강론하면 전부 지금 화이팅 소리 딱 나만 가면 화이팅 소리 보내버려. 하모니 그렇게 해다 보면 앞으로 그렇게 가면 주도권 잡아갖고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던 교파의 주도권에 관한 이론도 주도권은 문제가 아니라 화합의 이론으로 바꿔져간다는 거예요. 그 문제 간단한 거예요. 근데 그 뭐냐? 잘난 놈에 의한 화합이 아니라 못난 놈 기준으로 해서 속 안 상하게는 화합이 중용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 그 뜻을 얘기하시니까 아무리 화가 나서 꼴보기 싫더라도 존경을 박사님께서 그놈 새끼들 하지 말고 그분도 화가 나셨는가? 요새 화가 풀어졌는가? 그렇게 따뜻하게 가자 그 말씀이에요. 이 편도 찬찬 너무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만 싫은 말이라면 진도를 여대목을 자신 있게 안 해요. 앞에 다 읽어봤습니다만 그래서 틀릴까 싶어서 조심합니다.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냐 그러면
966페이지 우기에서 6줄까지 했거든요. 위원장님 맞죠?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느닷없이 거기서부터 하면 그러니까 살짝 앞으로 와서 또 물린다고 풀이랑 붙여도 좋습니다만은 언제든지 앞이 집어보고 뒷집어보고를 연결시킬 때는 연결고리 닿은 곳은 다 서로 간에 접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965페이지 제일 밑에 줄부터서 지금 바로 말하자면 독재자 어떻게 제거할 것이냐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는 대목에 관한 것이 얘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침을 어떻게 끌어낼 것이냐 하는 데서부터 선침이 불려가냐 안 가냐 한 것과 관련시켜진 것을 연결시켜 보려면 965페이지 밑에 줄부터 그날 저녁에 시야에 광풍이 대작하여서 비사와 주석하여 장 노수가 연근 달기하였다. 바로 바로 말하자면 선침이 부르고 뭐라고 잔치를 벌이자 해갖고 이미 다 말하자면 전공이랑 왁구를 짜놨는데 그 일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그날 저녁에 큰 바람이 불어갖고 큰 바람이 불면 반드시 모래가 날리고 그 다음에 바람이 더 세게 불면 주석 작은 돌멩이조차 날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장 노수 바로 큰 나무를 그래서 사실상 장이 목적으로 인도하는 전치라고 보죠. 장 노수를 연근 발기하였다. 큰 오래는 늙은 나무조차 마저도 연근 발기 뿌리채 뽑아버렸다. 그래서 천풍이 천명하여서 풍정하니까 그 이튿날 아침에 하늘이 공이 터서 후원하게 돼갖고 그다음에 바람이 멈추게 되니까 그래서 사자가 봉기하여서 봉기하고 선침 입궁부를 그래서 사가 신분군을 보내서 선침이 제일 대표냐고 그러니까 영상이 오르니까 선침보다가 이날 행사에 와서 그 행사 뭐냐면 그 있는 나비라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동지 지내고 뭐 어쩌고 셋째 번째 문 한자라고 술일이라고 그날 오시라고 참여하십사하고 오시라고 오늘 모시러 가는 신부름꾼이 동지 그 참여를 부탁하는 요지를 받들고 거기 가서 이 선침이 집에를 갔다. 선침이 방기상하는데 평지에서 여인 태도 혹은 추도나 그 추도도 있고 태도도 있고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인 태도 하여 심중 불전하였다. 그런데 선침이 꼴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방기상 침대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평지에 방파하는 땅이 방파하게 섰죠. 여인 태도 추도 밀태자랑 마찬가지. 그 흡사히 누군가가 밀어버리는 것처럼 여인 태도 밀려서 자빠진 것과 같이 평지에서 밀려서 사람 민 것처럼 자빠져 버렸는데 침중불전 몸에 오늘 아침에 저부터 자빠져 계속되겠다. 그래서 그때 마음속에서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다. 사자가 여인이 이 족공인데 그런데 신분을 갖던 사람들이 한 10여 명이 무모히 둘러싸갖고 족공 그 영감을 감싸서 손침을 감싸갖고 임내 안으로 모시고 들어갔다. 모시러 잔치에 모시고 가려고 모시고 갔다. 그런데 가인이 지지왈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그 손침의 부인이 그 집안 집사람들이 모두 나서서 지지왈 같이 말한 말이었고
못 가게 붙잡고 하는 말이와 일야 광풍 불칙인데 금조 무고 경도하니 공비기조라 불가부회이다. 어제 저녁에 하루 저녁에는 꼭 그랬지만 하루 저녁에 느닷없이 큰 바람이 돌풍이 불고 불식 끊임없이 불더니 금조 오늘 새벽에는 또 느닷없이 무고 경도 깜짝 놀래게 아침에 느닷없이 까닭없이 무고 경도 놀라우게 자빠져 버렸다. 그러니 이것은 생각기에 비기쪽 옳은 징조가 좋은 징조가 아니가 아니한간 걱정이 되니까 불가부회 오늘 모임에 나가지 마시오 라고 각시가 붙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힘이왈 오재경이 공전공 전금등한데 수감근신으로 나의 아우들 거기 형제라는 형부터 아홉까지를 할 때 형제라고 한다면 제 형들은 동생들인 형제간들 그런 뜻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내 형제간들이 모두가 함께 전금군 천자 그리고 우리 정권을 잡고 있는 우리 왕족들을 다 독차지해서 지키고 있는데 누가 수감근신 감이 어떤 놈이 와서 근신날 가까울 것이니까 우리를 건들 수가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걱정을 말하는 뜻이겠죠. 그래서 당류 변동 만약에 변동이 있으면 다시 말하면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불행은이란다거나 괴수면이죠. 평상시가 아닌 변이 생긴다고 한다면 당류 변동하면은 부중 방화 위호 부중 우리 있는 본부에다가 불을 피워서 신호를 해라고 말을 했다. 그러니까 촉을하고 승거 임내하였다. 그리고는 당부를 해놓고 7흘자 마칠자 당부를 마친 다음에 바로 차에 올라서 수에에 올라서 내궁 그 잔치장으로 들어갔다. 오주 손휴가 망하하여서 의좌 경지 그래서 천자인 손휴가 새로 된 휴게 천자가 바로 망하 바로 의좌를 내려가서 의좌에서 영지 의좌 쪽으로 내대신으로 어른이 올라가시오. 태사의 이 뜻으로 봐서는 천자짜리까지도 먼저 그놈이 세니까 올라가라고 했던 것이 아니냐. 수도 그렇게 해석을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천자짜는 아니지만 자기 내려와갖고 천자의 자리에 내려와갖고 맞이하면서 청침 보호자 먼저 높은 자리로 올라가시라고 청했다. 그러니까 몇 가지가 지난번에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라고 청했으니까 청에도 올라갔겠죠. 그래서 이제 앉았겠지. 그 다음에 천자로 앉았겠지. 주행 수순하고 중경왈 궁외 망유하기 하니다. 아니 취미 변욕 기신한데 휴가 지지왈 승상은 온편하소서 외병이 자다하니 하족 부재요. 그러니까 막 앉아서 이제 술이 몇 잔 돌아갔는데 여러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는 말이 여기 궁 자리는 천자궁이 아니라 여기서는 아마 수상 대상 자리에 있으니까 여기 손침이 지금 지기 궁전 쪽에서 불빛이 나온다 그 말이 망유화기 다시 말해 연기가 올라오는 것도 말겠죠. 그것을 불빛 올라오는 것이 보이니까 그것을 보고 있다가 침이 근욕 귀신 곧바로 꼴깡 일어나려고 하고자 하였는데 손휴가 김기왈 바로 천자가 붙잡고
이러지 말라고 제지를 하면서 하는 말이 왈. 승상은 온변 하소서. 온하고 편하게, 온은 평온할 정도니 마음 편히 하고 앉아 그냥 계십시오. 외벽이 자다한지 바깥에 우리 패들이 다 지키고 있는 병사들이 많은데 타족 부재요. 무엇을 걱정하실 것이 있겠습니까? 어찌 걱정뿐만 걱정은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그래 언미필한데 좌장군 장포가 발금제수하고 인무사 30여인하고 그 다음에 창상 전례하여 구중 여성 이은왈 유조 금반적 유조하여 금반적 선침이라 취미 급용 주시에 조 피무사 금하하였다. 승상은 편안히 계시죠. 다 지키고 있을게. 그런 말을 하고 걱정은 없다고 안심시켜 놓은 말이 끝나자마자 언미필 말이 끝나기도 전에 좌장군이 장포가 발금제수 손에다가 칼을 빼들고 나타나고 그러니까 발금 빼 무사가 장포가 칼 빼고 나니까 뒤따라온 사람들이 인무사 30여인이 뒤를 따라왔다가 인 끌고 왔을 때 따라온 거죠. 그래서 창상전 그 윗자리 천자 옆에 천자 앉고 승상 앉고 있는데 그 높은 자리 있는 대로 상전 쪽으로 창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무릎도 쳐들어왔다. 그리고는 부중 여성이 언왈 그 무사들 그러니까 장포와 그 따라온 무사들이 한꺼번에 얘기했죠. 물론 장포가 대표로 했지만 부중 말 입으로 여성이 언왈 장포가 앞에는 좌장군이 어쩌고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주어는 장포가 쓴다. 장포가 여성 무서운 소리로 큰 소리를 쳐서 말하기를 유조 금반적 손침 반역자 손침이라는 놈을 잡아라라고 하는 천자의 명령이 조언이 다른 말은 지시문입니다. 명령문이 있습니다. 있었다. 잡으라고 천자께서 명령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나서는 침이 급욕주시 이 손침이 깜짝 놀라서 도망가려고 할 때에 조 피무사 바로 그 옆에 있는 조는 바로 그때에 옆에 있는 무사들이 전부 다 모아들어가고 피무사 금하 도망가려고 한 손침이 무사들에 의해서 붙잡혀 버렸다. 침이 고두주알 머리를 땅에다가 치면서 손침이 하는 소리가 왈 그걸 말이 원컨대 주는 간청한다 바란다 웃사람한테 고한다 말겠죠. 말하기를 뭐라고 설명하냐 그러면 원사 교주 귀전이 저는 오직 바라는 것은 우리 고향 땅 교주 가서 거기서 손에 살고 싶습니다. 손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사 교주 교주로 돌아가게 이사하게 옮기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휴가 질왈 선휴가 후지여 하는 말이 왈 니하 불사 등륜 여거 왕돈야 너는 어째서 이 앞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다 못 들어가게 잡아갖고 다 죽이냔 말이다. 왕민도 죽이고 여거도 죽이고 그 다음에 왕돈까지는 다 죽였는데 어째 너는 그 사람들을 고향에 못 들어가게 해놓고 너는 간다 그냐. 그리고는 명추하 참기 그리고는 저는 끌고 가서 퇴하고 추는 밖으로 끌려 밀어낸다는 뜻이고 추는 끌고 간단 말이고 그러니까 둘 다 똑같아요. 여기서 그냥 다 형성되어 있대요. 밀추보다는 끌고 가 주자로 이걸 하니까 추하 참기 가서 데리고 가서 죽여버려라 라고 그런데 하고 끌고 죽이로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무시의 때에 향포가 견 손침 하전동 하전동 하여서 참을 하고
종자가 개불감동하니 포가 선포할 선조할 죄는 제 손침 1인이 여는 개 불문한다라고 하였다. 중심이 내안하여서 여기까지만.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반드시 저걸 먼저 제압할 때는 그 패거리를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를 보는데 여기 손침 같은 절대한 권력자가 잡혀갖고 끌려가는데도 종자들이 한 놈도 따라가서 종자가 개가 불감동 따라가서 나 안 돼요. 그냥 막 그러면 안 되고 막는 놈이 한 놈도 없었단 말이야. 함께 감히 움직이려고 놈이 없었다. 편든 놈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장포가 선조할 천자의 명령 조문을 선포하기를 바란다. 정령에 따라서 선포하기를 죄는 제 손침이니 안역은 총책임은 절대 권력자인 손침 한 놈한테만 있으니까 여는 개 불문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무수해서 따라가서 주니까 주동자가 아니니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거죠. 모두한테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중심이 대한 모든 사람들이 군중들이 나는 안 죽겠구나 해서 마음이 편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가 손휴 승오목루 그래서 장포가 천자 장휴의 손휴한테 대해서 이제 저 그때 편천 누대로 올라가 있다라고 해서 오목루 쪽으로 올라가게 했다. 오목루 모칭이 알았더니 모칭이 아니라 누가 화스럽게 된 잔치를 목적으로 맺는 누가 그 이름이 오목루입니다. 거기 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랬죠. 그래서 정봉, 위막, 시삭 등이 손침 형제 지하여서 휴가명 진참 무시하고 종과 당이 사자가 수백인이었고 멸기 삼족하고 군사가 삼족하여서 명 사사 굴게 면 삼족 멸하고 명 군사 하여서 굴게 손준 분묘하고 손침하고 비슷한 옛날 그 군사 독재했던 놈들입니다. 손침묘 분묘를 하라고 그러면 정봉 위막 시삭 등은 하지만 손침이 이제 목배기로 업무했던 주도 세력이 반란 주도 세력이 그 다음에 그 손침 형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손침 오형제 손침을 죽었으니까 이제 나머지 사람들 사 형제를 다 잡아가지고 금지 끌고 와서 그러니까 최천자인 휴가 명 진참구시 저 저작거리로 끌고 와서 모든 사람들을 보는 데서 일피어라. 그래서 바로 휴가 병을 하기를 이 사람들 끌고 가서 저작거리에서 다 진명 진참 다 죽기로 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 손침이 오형제뿐만 아니라 거기에 붙어갖고 따라다닌 사람이 바로 말하자면 종과 당입니다. 종은 뭐냐면 마루종자니까 이가 붙이라는 뜻이죠. 절의 종 마루종 그러니까 일가들 그쪽 선가들 중에서 거기 붙어갖고 권한 행세했던 놈들 종이라고 하고 당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 당이니까 이가 아닌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연결된 것을 그 떼거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둘이 합쳐갖고만 총당들은 사자가 수백인 되었다. 멸기 삼족 그래서 뭔가 하고 저같이 묘같이 합쳐갖고 삼족을 멸하고 그 다음에 명군사 하여서 군사들의 명을 해갖고 그동안에 아까 하면 손침을 일가 키워줬던 손침의 앞에 선대 군사 독재자인 이 손준 연어무 분묘도 갚아라 그렇게 명령을 했다. 그래갖고 그 죽은 손준 묘를 파갖고 죽은 시신을 잡고 한 다음에 육기 시수 귀엽고 또
송장 파갖고 와갖고 그 송장 모가지 쪽도 비었단 말이다. 이런 것은 옛날 인기라 속 시원하게 하려고 보고 이렇게 그랬죠. 그 송장인 죽은 손주는 갖다가 죽은 사람 죽은 시신에서 목을 비었다. 목을 비었다는 건 맞아. 보복 심리였죠. 목 시원하게. 그리고 나서는 장 피해 제갈삭 등윤 여거 왕돈 등가 하여서 중건 분묘하고 이 표기충하였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새 시국이 바꿔졌으니까 그때에 아까 손준 손친정한테 당했던 사람들 피해자들 명예회복을 어떻게 시켜주냐. 그래서 죽은 사람이 살아났던 아니지만 명예회복을 시켜주기 위해서 제갈삭과 그 다음에 등윤과 그 옛날 말에 옳은 소리를 하다가 죽었던 사람들이죠. 여거란다거나 왕돈이라는 한 사람들을 죽었지만 그 집의 가 식구들에 대해서는 피해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첫째로는 죽은 사람 요를 다시 다 재건해 갖고 중건적은 요 분뇨를 다시 좋게 만들어주고 그 입표기충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여기 말해 다 죽은 사람들 이게 죽은 사람들의 충절에 대해서 다 비석 세우고 표시하고 지어주고 했겠죠. 그리고 견누유원자만 이제 격표 붙잡혀 갖고 멀리 끌려가서 귀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멀리 유원자 멀리 귀환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환향이 다 귀향을 면해주고 사는 이제 이런 말에 뭐라고 사면해주고 그 다음에 환향리 고향으로 돌아오라고 했고 그다음 벼슬 죽었죠. 그러니까 정봉등이 중가 봉상 그러니까 그걸 주도해갖고 결국은 선침이 모가지 비는데 주도권적 역할을 했던 오나라 장군인 정봉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제일 중가 봉상 상을 더 다른 사람보다 배를 더 받았죠. 봉상과 더 가세에서 우선 최우선 등상을 받았다. 그다음에 시서가 보입성도하고 후주가 유선이 견사 회하하고 오사가 또 여자가 몇 번씩이나 저 실은 여자 지금 설 다음에 이제 5번 찾아봤는데 또 모르네. 어느 견자요? 예? 어느 견자? 견사해야 이런 우주가 오사 어느 견자죠? 사진을 보내가지고 오나라가 지금 간신을 죽여버렸으니까 아니 설그 후자야. 뭐 후자만 돼. 이제 볼게. 그거 쓰겠구만. 그래서 먼저 이제는 보고가 취서 보입 성도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하는 국가 간에 있어서 그 정책 보고가 되겠죠. 그 취서에 그 시서가 성도에 있는 총나라 천자한테 전해져 갖고 후주 유선이 그 취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어떤 놈을 제거하고 평화를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받고 나서 후주가 견사 회하 하참 이제 그 평화를 유지하고 군사 독재를 제거했으니 축하할 일입니다라고 해갖고 회하의 견사 사신을 축하 사신을 보냈다 말입니다. 가령 이번에 미얀마 같은 데서 군사 정부가 이제 끝나면 우리나라도 축하 사신 보내겠죠. 그런 것들이 그 내용입니다. 전부마다 축하 사신 보냈다. 그러니까 오사가 설후인데 오나라에서 온 사신인 설후가 답게 그 축하 회신을 축하
사신을 보내니까 또 거기에 대한 답으로 그 뜻을 감사합니다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여기 지금 오늘날에서 온그 사신이죠. 그러니까 설후가 담례로 또 다시 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때는 이제 앞으로 더 해주시오, 앞으로 도와주셔서 서로 간에 이런 좋은 일이 있으면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설후가 담례로 왔다. 그래서 후가 자족중귀. 그리고 나서는 후는 이제 가서 유선이도 만나고 거기에 있는 황관들도 만나고 말하자면 궁중에서 극진은 대접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후가 청나라 궁중을 다 둘러보고 나서 돌아가서 족중으로부터 돌아와서 그러니까 오늘날 이 손건이의 아들 이 손자 이 손후가 그 경황을 부르겠죠. 우리는 이렇게 돼갖고 독재자를 몰아냈는데 그거는 지금 어쩌든 그렇게 이제 이 청나라의 상황을 물어본다. 어주손유가 문 촉중 근일 작하거동. 오늘날에 있어 최근에 청나라 정부 상황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동 정치적 상황이 어쩌든 근일에 이루어진 거 어쩌든 거라고 물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후가 설후가 대답하는 말이 말, 설후가 말 근일 중 상시 황호가 용사하고 공경들이 다 아부지하니 입기조하면은 불문직언하고 경기야하면 민유채색입니다. 그 아주 간단한 내용이 그 옛날 일본 갔다 와서 했더니 그는 어떤 놈은 누구니 쥐새끼같이 생겼고 그는 못해도 어딨다. 아니 그 안에 누구는 그렇게 황민기는 볼게 이것들이 얘기가 있고 똑똑하고 살기가 있었다 쳐들어오고 싶다. 그랬더니 아니 김성기는 아니요 생긴 것이 쥐새끼 같아갖고 큰일 못했다. 걱정 없더라 라고 해서 보고 오듯이 그런 내용들 그 상황을 자기들 뜻을 합쳐갖고 보고 그런 것이었죠. 그래 보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자면 보사엔 이 설후는 충직한 생각을 얘기를 합니다. 설후가 주할 보고를 하기를 큰일 났단 말이에요. 그 일 요즘에 보니까 그 일 중에 상시 황후는 천자를 가장 옆에서 항상 모시고 있는 부하가 항상 상시죠. 다시 말하면 환관제 그 상시인 황호라고 하는 황관 대장놈이 용사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공무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놈이 담당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환관은 천자를 개인적으로 모셔하려면 이 공무를 할 일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놈이 공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공경들이 다 아부지 공경이라는 명색이 공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적인 천자 보좌가 아닌 황후한테다 다 아부를 하고 있다 그 말은.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그놈한테 뇌물로만 국가가 흔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기조 그 조정에 들어가고 보면 불문직은 한 놈도 천자한테나 관직 있는 놈들이 황후 뜻에 거역된 말을 직언을 하는 놈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경기전 들판에 농사짓는 사람들 백성들이나 있는 들판을 가서 보면 경은 지나다닌단 말이에요. 들판을 지나다니다 보면 민유 채색 백성들 얼굴에는 노란색은 하나도 없고 파란색만 있단 말이에요. 채색 뭐예요? 다시 말하면 부항기가 있단 말입니다. 영양실조적 모습이 포생된 건 답답하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이제 그런 재밌는 말입니다. 소위 연작이 처당한데 부기대야지 장군지야야. 이것은 흡사히 말하면 뭐냐? 연작 제비나 작은 뭐야 참새 새끼들이 새 새끼들은 다 참 뭐야 처마 밑에다가 구멍 뚫어갖고 살죠. 연작이 처당이라 처마 밑에 전작 제비나 참새가 살고 있는 집은 처마 밑인데 그 집은 부지
대야예장은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이 대야라면 큰 빌딩이란 말이지만 큰 집이란 말이에요. 큰 지붕들이 나라를 말하는 거죠. 나라가 머지않아 곧 불나서 다 타질 것이다 하는 것을 대야가 장 불나 타질 것인지는 모르고 지금 거기서만 살다가 즐긴 것처럼 이 나라가 쉽게 말하자면 아까 말한 황후 같은 놈한테 비유 붙이고 살면 나라가 망할 것인데 지금은 그놈들은 무슨 지금 잘고 잘 짓고 그러는 일로 산다 그 말이야. 그 말을 비유한 말이다. 연작 처당에 부지 대야이 장군 그 지기 살고 있는 집구석이 다 멀지 않아서 곧바로 불나가고 타질 것인 걸 아무도 모르고 앉았는 것이다 이런 격이다 말이야. 송나라. 그러니까 휴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제갈무후가 계시겠다면 항아지 일차고 만약 제갈무께서 살아 계실 때라고 살아 계셨다고 한다면 어찌 기다우치거리가 어찌 황후 같은 한간 놈한테 손떼기에서 노란한 국토가 있을 수가 있을 것이냐. 그리고 나서는 우시에 그리고 나서 우사 국서 나라의 국서 다시 말하면 공식적인 정책에 관한 의견서를 써 가지고서 교인 재입성 그런다고 할지라도 정신 차리라는 말고 우리는 중요한 정책적 통보에 관한 의견을 내는 것이죠. 그 대목을 보자면 교인 재입 성도에다가 문서와 예물을 붙여가지고 보낸 것이 이제 재입니다. 재입할 때 거기에서 교서에서 말한 게 뭐라 하냐면 설 사마소가 불일 찬위하니 필 장침오 촉하여 이 시위하니 피차 각이 준비하다. 그래서 그 내용 보시냐 그러면 거기 교서로 해서 손휴가 써낸 것이 이제 정책 충고를 한 것이죠. 그 교서에서 말하기를 들으는 바에 의하면 사마소가 우리 멀지 아니하여서 위나라를 쳐들어올 것이라고 쳐들어와요. 위나라 찬이라고 하는 것은 천자 자리를 빼앗을 것이다 말이에요. 찬탈할 것이다 말이에요. 그 왕권을 다시 쿠데타 군사 쿠데타 새끼 정권 쿠데타 한단 말이다. 할 것이기 때문에 필장침오촉 하여서 이 시위 그렇게 보면 지금 나라에서 지배뿐만이 아니라 주변에다까지 세력을 꽈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오나라와 총나라를 침범해서 이 시위 지금보다 오나라 총나라에서 지기한테 감히 도전을 생각을 못 갖도록 위시를 하고자 할 것이다. 시위를 하고자 할 것이니 피차 그대와 우리는 각이 준비 마땅히 함께 가기를 말하는 함께 뜻이 포함되죠. 함께 우리가 준비를 해서 우리나라에 저 사람들이 쳐들어올 경우에 대비해서 이 다시 말하면 이 사마 소의 이 주변 국가 침략에 대해서 공동 대비를 합시다 하는 얘기가 들어있다. 강유가 청득 사신하고 흔연상표하고 제2 출사 벌비하였다. 시에 촉한 경료 원년동인데 대장군 강유가 이 요화 장익으로 성공하고 망함 장빈으로 이 좌군하고 장서 부첨으로 유군하여서 하고 호재로 합후하여서 또 유는 강제 유는 여하후패 총중군하고 공기촉등 20만 하여서 배사 후주하고 경도 안중하였다. 이 공식적 문서를 받으니까 이 나라가 만약에 이제 찬탈을 하게 되면 새로운 체제 멘트라서는 반드시 주변국에 표시를 내세우려고 할 것이다 생각입니다. 그래서 강유가 이 편지를 보고 있고 나서
그다음에 흔년, 흔은 저놈이 쳐들어오면 걱정스러워서 보냈지만 강유 입장에서는 이거 찬스다 갖고 이놈을 이용해갖고 한번 정책을 실현해보고 흔년 상토하여서 흔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표정으로 표를 다시 말하자면 천자한테 올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천자한테 올린 내용이 뭐냐면 제2 출사 벌비 이 나라를 다시 지금까지 깨졌지만 다시 쳐들어가고 이 나라를 취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문제를 상의하고 이 나라를 벌위하는 문제를 상의하고자 합니다 하고 이런 데 했다. 이때에 총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후주는 또 새로운 제도로 상황을 바꿔가지고 다시 이 연호를 경요라고 바꿔가지고 경요 원년이 됐다. 내가 그게 경호 원년이 겨울철 이제 다음 2년으로 원년 다음에 제2년으로 가려고 이제 근데 대장군 강유 그 다음에 전체 체계에 대해서 이 나라를 치려고 한다면 총 책임자는 뭐예요? 대장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에 관한 전쟁에 관한 총 책임자는 강유가 대장군이 되어서 맡고 대장군 강유가 이 요화 장익으로서 이 선봉 제일 처음에 공격군 주소를 뭐냐면 요화 장익으로서 선봉장을 삼고 왕함과 장빈으로서 이 좌군을 삼고 그 다음에 장서와 부첨으로서 우군을 삼고 그 다음 호재로서서 이 하프라고 하면 좌군 우군 사이에 부대가 죽이는 생사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양쪽 부대에서 조절하러 가는 보충 부대가 되겠죠. 그래서 호재가 하프 뒤설 보충 부대가 되어서 삼고 그리고 강유는 하후패와 옛날 하후는 동정대인가 조카거든요. 하후패와 더불어서 총중군 전체 군대의 총중관에서 총중군은 총이라면 전체를 거느린다 그 말이죠. 총괄 하여서 그래서 공기 족평 20만 명 한꺼번에 우원 20만 명을 한꺼번에 공기 총동원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배사 후주 그리고 가서 후주한테 가서 이제 전쟁으로 갈랍니다 하고 배사 작별 인사하고 하지만 출전 보고를 한 것이 배사했다. 그리고 경도 한중 그리고 곧바로 한중으로 갔다. 한중은 그러니까 여기 이 총나라 수도하고 다시 이제 위나라로 가는데 위나라 그 많은 산골짜기 쪽으로 가는데 가는 최전방 전략기기의 전략본부 일부 총사령부 본부가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후패 상의하였다. 사후패하고 상의를 했다. 자, 그다음 이거예요. 하후패 상의하되 당선 공치하지까 했다. 마땅히 어디부터서 쳐들어가고 공격해 가야 할까요? 라고 하는 문제를 할 것인가를 상의를 했다. 폐왈 기산 내 용무지지인이 가이 진병하고 고승상이 서기래도 육출기산하였으니 인차처 불가 출야다. 그 작전에 여기서 제목도 그리고 기산 육출 너무 나오고 항상 기산입니다. 기산 회가 하는 말이 하우회가 하는 말이 기산은 곧바로 내 용무지기 기산이야말로 가장 전형적인 위나라하고 총나라하고 싸움할 수 있는 세력이 부딪히는 중간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무지지고 가이 진병 그러니 이것을 이쪽을 향해서 말야 가이 우리가 군대가 나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 산골 안 나가면 산골짜기 묶여 있는 것이고 그거를 그 기산 지역을 뚫고 나가야 바로 이 나라 경제에 쳐들어가게 된다. 그러므로 고 승상이 서기에 육출기산하였고 인하처로 불가출자라. 그러므로 옛날에도 승상께서는 제갈승상 제갈량도 결국 이 기산을 통해서 8번이나
이 나라를 쳐들어갔다. 그랬으니까 옛날도 그랬으니까 바로 그러기 때문에 이 타처 그러므로 이것 아니고는 불가 출량 나아가서 우리나라하고 붙여서 싸울 만한 결정적인 군사 세력의 충분성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종이언하여서 수영 3분하여서 병 망산 출발하고 지곡구 하체하였다. 그래서 바로 강유가 이 하호태의 말에 따라서 수영 3분들을 곧바로 거느리고 통솔 하여서 3분과 그래서 병 망기산 발진하였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바로 기산을 향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발진 출발을 시켰다. 그러니까 가서 기산 입구에 가서 지복부 하체 그리고 기산 그 공격을 향해 가는 동안에 그 입구에다가 하체 군대 막사를 치고 작전 본부를 정했다. 시에 등예가 정제 기산 체중하고 점점 농우디병하였는데 헐 유성마가 보도하되 현 촉병이 현하 3채 우에 복구하고 얘가 청지하고 수 등고 간요하고 회체장 성장하여 대희왈 이 불출 오지 소료야라. 내가 생각한 바를 하나도 못 넘었다. 다시 말하자면 앞에보다는 꼭 알아야 할 것은 언제든지 이 등위에는 강요 못지않게 반드시 가거든. 그 다음에 꼭 부대 입지에 관한 위치에 관한 문제를 반드시 확인한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뭘 다시 보자면 기산 입구에다가 하체했습니다 한 보고를 보고 나니까 그때 등위에는 바로 정제 기산 체중 기산은 아직은 지금 다 기산 누가 갖고 있냐면 우리나라에서 누군지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 기산에 있는 군대 막사 안에서 아직은 머물러 있었는데 그래서 뭐하고 있었냐 기산 체중에서 점점 농서지병 농서적 그러니까 기산에서부터 저쪽으로 가려면 황하를 건너서 저쪽 서량적 서쪽 고비사막이 있는데 그쪽 지역을 넘어가면 그것이 말하면 농서지역입니다. 농서지역을 담당하고 방어하고 있는 군대를 점검하고 있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헐 유성마가 오지하니 바로 그때에 문득 유성마 정황보고 부대 지금 뭐보다 전화기로보다 하지만 말 타고 다니면서 문서를 해서 지금 못 오고 있습니다 한 보고를 한 것입니다. 정황보고 부대가 와서 도달해서 말하기를 촉병이 현나 삼체 우곡구 총나라 군대들이 와갖고 박사 3개를 이미 그 입구에다가 지어놨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마이가 여기서 등예가 이 청지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래 왔어 반드시 말 듣고 그래 혼자 머릿속이 아니라 등예는 현장을 다시 보고 작전을 세웁니다. 근데 뭘 꼭 알았어요. 그래서 등예가 이 말을 듣거나 청지 듣고 나서 듣는 것은 귀로 듣는 것이 그 다음에 반드시 현장을 보기 위해서 수등고하여서 간요 높은 자리에 가서 지금 어디가 있는가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작전 머리에 작전이 서면 회체 승장 다시 본부에 돌아와서 승장 장막 위에 있는 본부 높은 자리로 장막 안에 높은 자리 위에 본부석에 올라가서 명령도 올라가서 그러면서 대희왈 아주 기분이 좋은 표정으로 말을 합니다. 불출 오지소료야
지가 뛰어봤자 별기다. 지들이 다 내가 생각했던 바를 한치도 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다 하고 있구나 하는 얘기를 하지만 자기 예측이 맞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요즘은 보고 좀 치겠습니다. 원래는 등예는 선탁요 도도 또한 탁지만 여기서는 미리 예측했다는 뜻으로 그다음에 헤아리탑으로 등록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예는 바로 먼저 가서 선탁요 지맥 땅의 지세의 흐름을 맥이라고 하는 것은 지세의 흐름이 세도 우리가 유리옥을 딱 좋고 한 것은 말이에요. 지맥의 흐름을 딱 보고 나서 그 족병 하체기지 그리고 나서 보고 나니까 예측하다 보니까 총나라 군대가 오면 여기다가 막사 짓고 여기서 멈추겠구나 하는 하체기 그 자기 막사 지을 것은 미리 다 예측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게 선탁 미리 헤아리고 나서 지맥에서 촉군이 머물 곳을 헤아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땅 속에다가 지중해에서 자 지산체로부터서 지산에 있는 다시 말하자면 지금 아까 말 등에 내의 본부에서부터서 그쪽까지 있는 지산체로부터서 직지 촉책 총나라 군대가 머물고 있는 그 촉책 그 말은 촉책이 밑에까지 지하로 닿을 수 있는 걸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지 촉책하여서 그 다음에 조안료 지도 그리고 바로 총나라 군대 오기 전에 미리가 조는 미리 오기 전에 땅 밑에다가 땅굴을 지도를 안료 파들어가고 있었다. 그래서 촉병시 만약 그때 그래서 딱 다 준비해놓고 있으면 총나라 군대가 오면은 중치사 그러면 딱 작전 계획대로 취사 일을 벌인다 효과를 낸다 그렇죠. 그래갖고 총나라 군대가 딱 오면 밑에서부터 불들어내서 올라가고 처부서나 뜻이거든요. 그래서 중취사 그리고 나서 이 일을 처리하려고 했다. 중이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뭐냐면 마칠 중 그렇게 해서 것이 낫다. 이 일을 마무리한다. 목표를 달성한다는 뜻이에요. 차시에 강유가 지곡구 분작 삼체하였는데 그때 다 준비하고 등에는 다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에 강유 군대들은 그 곡구 다시 말하자면 아까 기산으로 들어가는 골짜기 입구 쪽에다가 거기 도착해가지고 거기서부터서 자기들 막사 셋을 세우려고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지도 그 땅 밑에 땅 부분은 바로 어디가 있냐면 지도는 정제 좌체기 중 하고 내 왕사 좌체기 중 왼쪽에 있는 막사의 밑에가 있고 막사 두 개가 있고 정제 딱 그 자리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왕사와 장빈이 제기처 그것이 바로 왕사와 장빈 내가 아까 말했듯이 제 첩부들이죠. 그 사람들이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등예가 환자 등충 지가 아주 등충이를 불러가지고 사찬과 더불어서 각 1만 병 군대를 끌고서 가라. 그리고 위 좌우 총격 그리고 나서 가서 야전 안정하기 전에 정치 체기 전에 가서 위 좌우 충격 양쪽 좌우를 공격해라. 그래서 그리고 각 반부장 정윤 인 500에 하여서 정윤을 시켜서는 인 500군 500명을 불러 가지고서 끌고서 굴잡은 500명 굴잡은 땅굴 파는 부대들을 끌고서 그 다음에 상야 이경 그날 저녁에 2시 이경이가 천정이게 그 이경이면 9시부터 11시까지가 이경이 있죠. 11시까지 이경에 경종지도 직지좌영 바로 지도 땅굴을 통해서 경은 거쳐서 경종문으로부터 땅굴로 붙어서
직지 우명 좌영 왼쪽 부대에 있을 때까지 바로 직지 이 뚫고 나가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장우지하 옹출하여라. 그래서 장후 자기 막사로부터 나가서 장후 지하에 이 옹출 바로 아까 얘기했던 좌영의 밑으로 가서 뚫고 나가서 공격해라 막 그런 거였죠. 여기서 그 다음부터 이제 또 다른 부대도 싸움이 있을 것인데 이 내용을 보자면 지금 여기 제갈량 부대는 강유 부대는 지금 준비도 못하고 지금 땅굴 파고 있는지 절대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게. 그런데 자들이 지금 다 준비해놓고 있어.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데 이제 느닷없이 너무 조급하게 지금 이쪽 미네랄 부대가 나와서 지랄하다 보니까 방어해야겠다. 그래갖고 결국은 강유 부대가 안 흔들려 버린단 말이에요. 여대목에 중요 문제가 나오고 좀 쉬었다가 했다. 좀 호구로 들어간 반이구나요. 호구를 만들